소실점이 뭐고 눈높이는 어떻게 계산하고 1점, 2점, 3점 투시는 뭐고 조감도, 충감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통과 의례처럼 투시도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되죠. 또 열심히 따라 연습도 해보았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투시에 대한 이해, 그 많은 연습에도 왜 이렇게 잘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건 몰라도 되는 이런 것들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건 전혀 몰라도 투시에 큰 문제 없이 그릴 수 있다면 어떤가요? 자, 지금부터 이 투시도법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알려주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그림에서 실제처럼 느껴지는 이와 같은 표현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공간이나 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이 평면의 종이에서 손에 잡힐 것 같은 실제가 펼쳐진다. 정말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평면의 종이에서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뭔가 어려운 듯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건 그저 우리 주변에 익숙하게 보는 이런 실제 모습들을 그냥 그림에 그대로 잘 적용해주면 되죠. 투시도법 역시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전봇대가 커 보이고 멀리 있는 전봇대가 작아 보이는 모습이, 높은 빌딩을 올려보면 위로 좁아 보이고 내려보면 아래로 좁아 보이는 모습이 낯선가요? 여러분은 이 투시도법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잘 알고 있어도 말로 글로 이렇게 옮겨지면 그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뿐이죠. 사물이 관찰자로부터 가까우면 커 보이고 멀어지면 작아지다 하나의 소점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2차원 평면에 적용해 3차원적 환영을 구현하는 원근법. 어떤가요? 뭔가 가슴이 꽉 막히고 언짢아지지 않나요? 앞서 잠시 얘기했던 투시도법에 관련된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슴만 답답하게 하죠. 저는 오늘 이 거추장스러운 얘기들을 말고 투시에 필요한 딱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만으로 투시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먼저 투시도법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투시도법, 좀 더 정확한 명칭은 투시원근법, 공기원근법, 색채원근법과 함께 그림에서 공간감, 거리감을 구현해내는 대표적인 원근법인데요. 이 투시도법은 사물의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구현하는 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투시원근법의 기본 원리는 조금 전 얘기한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기억하려 애쓸 것도 없는 얘기죠. 가까이 있으면 커 보이고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인다. 이것이 오늘 투시도법 수업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투시원근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이렇게 잘 판단이 안 될 때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투시도법은 이처럼 적용될 때도 있고 전혀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공간 안의 모든 사물은 예외 없이 반드시 투시도법이 적용됩니다. 잠시 볼까요? 이렇게 구석구석 투시가 적용되고 있죠. 단지 상황에 따라 이렇게 투시의 적용치가 어떤 것은 크게, 어떤 것은 약하게 나타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투시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떨 때 투시가 작게 나타나고 또 어떨 때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내려볼 때 크게 나타나볼 때 올려볼 때 이렇게 보통 사물을 내려볼 때나 올려볼 때 투시의 적용치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한번 보시죠. 내려볼 때 물론 투시가 크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이처럼 약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올려볼 때도 역시 투시가 크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투시가 작게 나타날 때도 있죠. 눈높이를 낮춰 옆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려보고 올려본다고 해서 투시가 크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투시의 적용치는 도대체 어떨 때 크게 나타나고 어떨 때 작게 나타나는 걸까요? 눈치 빠른 학생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잠시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빌딩 옥상에서 빌딩을 내려볼 때와 높은 상공의 비행기 위에서 빌딩을 내려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로켓을 바로 밑에서 올려볼 때와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오른 로켓을 올려볼 때를, 또 건물을 가까이에서 볼 때와 멀리 나와서 볼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투시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빌딩의 투시는 아래로 급격히 좁아지며 이렇게 크게 나타나죠. 그리고 높은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투시가 이처럼 약하게 나타납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빌딩들을 이렇게 내려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또 로켓을 가까이서 올려보면 투시가 이렇게 크게, 솟아오른 로켓은 투시가 작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시 건물을 가까이에서 보면 투시가 크게, 또 멀리서 보면 투시가 이렇게 작게 나타나죠. 자, 이제 이런 투시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혹시 눈치채셨나요? 옥상 위, 높은 하늘 위, 바로 앞에, 저 멀리 하늘 위에, 가까이서 멀리서. 거리 차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거리이죠. 관찰자와 그 사물 사이의 거리 차이에 따라 투시의 적용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사물을 가까이에서 보면 가까운 부분은 당연히 커 보일 거고 먼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 작아 보이겠죠. 그러니 이렇게 투시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사물을 멀리서 보면 사물의 가까운 부분이나 먼 부분이나 거리가 비슷해지잖아요. 그럼 위나 아래나 폭이 비슷해져 이렇게 투시가 좀 약해지겠죠. 꼭 옥상에 올라가고 헬기를 타고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쪽 눈을 감고 이 연필 깍지를 이처럼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투시의 적용치는 대상과 가까울수록 커지고 멀어질수록 작아집니다. 이것이 오늘 투시도법 수업의 두 번째 키워드이죠. 관찰자와 대상과의 거리에 따라 투시의 적용치는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림에 적용된 투시를 보면 역으로 관찰자의 위치를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을 어디서 어떻게 보고 그린 것인지 이렇게 알 수 있죠. 정말 여러분, 적절한 투시는 소실점 눈높이 1점, 2점, 3점 투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내 코앞에 있는지, 저 멀리 올려보고 있는지, 그 대상을 가까이서 내려보고 있는지, 높은 곳에서 내려보고 있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자, 보시죠. 소실점이 투시선이 이 정육면체를 그려지게 했나요? 단지 정육면체를, 그리고 이 정육면체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알다시피 많은 투시도법 수업들이 눈높이를 정하고 소실점에 투시선을 그어 사물을 그리며 꼭 그런 과정으로 대상을 그려야 하는 것이냐 설명합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뒤통수가 얼얼할 한 가지 진실을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투시도법을 설명해주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는 눈높이를 계산하지 않고 소실점 투시선을 이용하지 않고 그린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히 소실점의 투시선을 이용해 그리다 보면 나중에는 투시선 없이 그릴 수 있게 된다는 말도 다 거짓이죠. 그들 모두 맹렬히 이런 연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전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소실점이 화면 밖에 있다면 어쩔 것인가요? 또 소실점들이 이렇게 여러 개라면 역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사물들의 소실점에서 투시선을 무슨 수로 일일이 그릴 건가요? 또 모든 사물이 다 각해진 육면체인가요? 소실점과 투시선에 의존한다면 오히려 그릴 수 없는 여러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쯤 투시도법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이 지금 투시도법을 배우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좀 더 자연스러운 실제감이 드는 표현을 위해서 아닌가요? 그런데 더 무참한 진실은 투시가 완벽할수록 오히려 더 실제감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사실적이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죠. 그건 우리 눈앞의 실제는 절대 완벽한 투시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물들은 조금씩 기울기가 다르고 곧은 직선도 아니죠. 바닥도 절대 평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길이 굽이 없이 곧던가요. 하물며 공장에서 제작돼 미술학원에 한두 개쯤 비치된 원기 등 육면체들을 유심히 보시죠. 정말 실제는 하나같이 완벽치 않고 모두 조금씩 뒤틀어지고 삐딱합니다. 3D 프로그램을 돌려가며 그토록 정확한 투시를 적용해 그렸건만 왜 그 세계는 낯설까요? 아마 제대로 된 3D 프로그래머라면 실제감을 위해 오히려 일부러 투시를 적당히 일그러뜨릴 것입니다. 정말 완벽치 않아야 완벽해지는 투시의 역설. 그게 바로 투시도법이죠.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은 혹시 완벽한 투시 구현에 목매이고 있지 않나요? 여전히 소실점에 곧은 투시선을 그려가면서 말이죠. 정말이지 투시는 그냥 적당히 맞아야 자연스럽습니다. 적당히 맞아야 더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또 적당히 일그러져야 그림 나와지죠. 그 적당히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냥 압니다. 그냥 느껴지죠. 이 정육면체들을 보시죠. 자, 이 정육면체는 자연스러운가요? 또 이 정육면체는요? 좀 이상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조금 황당한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았나요? 이 정육면체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았나요? 그건 당연히 올바른 정육면체 상태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단지 설명이 어려울 뿐 분명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이 느낌은 생각보다 대단히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자신이 아는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순식간에 판단해보는 그 대단한 직관적 사고의 과정이 바로 이 느낌이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린 정육면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건 단순히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그 대상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가슴의 소리에 덜 귀 기울였거나 그 소리를 들었어도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인내와 노력이 부족했던 것 뿐입니다. 느낌으로 적절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육면체 같지 않아. 왜지? 그래, 이 정육면체를 위에서 내려보니까 아래가 좀 좁아져야지. 아직 그래도 이상한데? 이유가 뭐지? 앞쪽도 뒤보다는 좀 더 커 보여야지. 지금은 좀 어떤가? 아직 좀 이상한데? 뭐 때문이지? 아, 너무 투시를 크게 줬구나. 그런데 왜 아직도 이상하지? 앞뒤로 좀 길어져 직육면체 같아. 뒤로 좀 줄여야겠다. 이제 좀 얼추 정육면체 같네. 이렇게 그림은 느낌으로 판단하고 답을 찾아가죠. 이 과정에 공을 들일수록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더욱 다가가게 됩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조용과 직관인지 묻고 싶은가요? 지금 얘기가 그 대답입니다. 자, 오늘은 투시도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많은 투시 이론을 섭렵했어도 정말 그저 그 대상을 많이 관찰하고 많이 느껴보며 그려본 사람만큼 투시를 적절히 그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투시도법을 정말 제대로 익히고 싶다면요. 그렇다면 이제는 모니터 앞을 박차가 나와 그냥 드로잉북 하나 들고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눈앞의 사물을, 바깥 풍경을
잘 관찰하고 그림에 담으면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니죠. 이것도 있고 사물에 취해 풍경에 취해 그냥 그려보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투시를 알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모두가 가능합니다. 이 핵심만 잊지 않는다면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투시도법을 이해하는 간단한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교육TV JNJ